많은 사람이 붐비는 토요일 저녁 서울 명동. 평화롭던 그 근처에 난데없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소공동 캡슐호텔 서울 큐브 명동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외국인. 그런데 이 화재 사고엔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소방시설이 달려 있었다는 것. 서울 큐브 명동은 소공동에 위치한 캡슐형 숙박시설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2층 구조 침상이 빼곡히 들어선 곳이죠. 3층은 여성 전용, 6층은 남성 전용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날 오후 불은 3층 C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7층 호스텔 투숙객이었던 50대 일본인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딸을 비롯한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국제망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불이 난 이 건물 3층엔 원래 학원과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5월 3일 서울 큐브 명동은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설치된 감지기 종류가 이상합니다. 2015년 3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숙박시설에는 반드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잠을 자는 곳인 만큼 화재를 빨리 감지해 경보를 울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 큐브 명동 3층에 달린 건 다름 아닌 열감지기였습니다. 열감지기는 실내 온도가 기준치만큼 상승하거나 주변 온도보다 크게 올랐을 때 작동합니다. 반면 연기감지기는 연기가 퍼지는 순간 바로 울리죠. 실제 소방청 실험에서도 열감지기는 연기감지기보다 무려 8분 늦게 작동했습니다. 8분. 누군가에겐 대피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정부가 숙박시설에 연기감지기를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큐브 명동 3층 설계 도면에는 연기감지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왜 느닷없이 열감지기가 설치됐을까? 몇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 과정에서 도면대로 연기감지기를 달지 않았을 가능성. 둘째, 소방서가 감지기 교체 의무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셋째, 용도 변경 후 운영 과정에서 누군가 열감지기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관할 소방서인 중부소방서는 용도 변경 당시 이 건물 3층을 비협의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큰 규모의 소방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죠. 결국 현장 확인 없이 도면만 검토해 허가를 내줬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강화한 법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꼴이 돼버린 셈이죠. 문제는 서울 큐브 명동과 같은 곳이 전국에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위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남성 전용으로 운영되던 6층, 일본인 여성이 숨진 7층 호스텔 모두 객실 내부에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각각 2024년, 2025년에 용도 변경한 곳으로 당연히 연기감지기를 설치했어야 했죠. 한 건물에서만 무려 3곳이 불법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불법 소방시설, 미리 거를 수는 없었을까? 취재 결과 서울 큐브 명동 3층의 용도 변경 직전과 직후에 투입된 점검업체와 주인력은 동일했습니다. 즉 점검업체는 이 건물이 숙박시설로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법 소방시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점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위험천만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드러낸 시스템의 구멍. 이번 사건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FPN 박준호 기자입니다.